황 대리님은 혹시 그 보셨던 애니메이션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도 뭐 좋아하는데 붉은 돼지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 네, 가끔 생각날 때마다 네. 보는데 이건 진짜 굉장히 마초적인 영화거든요. 근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최고의 작품으로 항상 꼽는 건 라이온 킹. 라이온 킹 굉장히 옛날 버전 라이언 킹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버전. 네. 일본 애니메이션 처음 봤던 것 중에 되게 충격받았던 거는 또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인데 월령공주 막 이런 거 보면서 명작이죠. 비주얼적으로나 월령공주는 진짜 명작. 약간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네. 되게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도 많이 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많이 웃었던 건 토이스토리였어요. 네. 토이스토리 이번에 게 4였을 거야 아마. 네, 맞아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게 그냥 실사 영화로서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유머를 느낀 영화도 애니메이션이었고 내 삶에 뭐 굉장히 손꼽는 그냥 뭐 영상 콘텐츠를 뭐 이야기할 때도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손에 꼽는 편입니다. 근데 영화 얘기를 좀 더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민 배우님이 또 재밌게 보셨으니까 소울에서 이제 좀 기억이 나는 장면이라던가 좀 갑자기요? 네. 저희는 항상 갑자기이지 않습니까?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어나서 애니메이션을 영화관 가서 본 것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스페이스 잼이라는 아 마이클 조던 나오는 거. 네 그게 이제 내 어렸을 때 이 토끼랑 같이 나오는 그건가요? 그 토끼란다 진짜 왜 안 줬나? 야, 토끼 아니면 뭐죠? 그럼? 토끼 맞긴 한데. 그럼 뭐라 그랬지? 레빗 그러니까 맨날 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거는 이제 뭐 일요일 날 아침에 디즈니 만화동산 네. 아니면 유선에서 방영해주는 뭐 그랑조 뭐 이런 건 줄 알았지. 그랑조. 네. 커서는 와 진짜 재밌다라고 느낀 거는 너의 이름은 그거는 진짜 와나 오타쿠가 돼도 좋아 막 보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것도 좋죠.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나 이러다가 울었어요? 운 거 아니야? 눈물? 운 건 아니고 진짜 막 이 색감 하늘 같은 쨍한 이런 일본을 안 가봤지만은 일본 진짜 저럴까라는 느낌도 들고 음악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막 그 사랑 막 심장 콩닥콩닥거리고 그런 게 진짜 좋아가지고 유치한데 진짜 너무 재밌게 네, 봤어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다 보면 그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뭐 사실적이라고 하면 사실적이고 굉장히 그런 그 일본 특색을 엄청 많이 잘 살려놓기 때문에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죠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저는 그 슬램덩크 시작할 때 오프닝에 이제 바닷가 마을? 바닷가 마을 그거를 진짜 제일 많이 보잖아요 네. 어릴 때. 그래서 아 일본은 저런 곳이구나라고 이제 만화로 상상을 했을 때는 저런 곳이구나라고 이제 딱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데 그 너의 이름을 보고 와 내 상상이 맞았다. 한천 작가님이 그 스페이스 잼도 그렇고 슬램덩크도 그렇고 농구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약간 송태섭 느낌? 재밌게 본 네, 애니메이션. 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네. 그건 한 3번 본 것 네, 같아요. 너무 네, 이번에 너무 좋죠. 넷플릭스에 이제 싹 다 다 올라왔죠. 개봉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봤고 그리고 센과치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너의 이름은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웹툰을 엄청 좋아하는데 유미의 세포들. 아세요? 그 웹툰 나 그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이 새끼 이거 웹툰 본 거 아이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헐리우드 감독이고 뭐가 왜야? 이 새끼 지 새끼 뭐. 그거잖아 이거. 누가 먼저 만들었죠? 그러면 만약에 인사이드 아웃이 먼저 나왔으면 뭐 우리나라 게 최고. 우리나라 게 먼저고. 맞아. 그래서 약간 그 소울을 더 기대하고 근데 그만큼 또 좋았어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인상 깊었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되게 감동받았던 지점은 저는 그 한 포인트밖에 없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불필요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위로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얘기는 그렇고 이제 아까 일본 얘기가 야 실시간 편집 당했다. 네 일본 얘기가 나와서 아까 그런데 저는 이제 황 대리님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삶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영화 보면서 뉴욕을 이제 여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도 찾아보니까 거기서 이제 쥐가 피자를 이렇게 물고
이제 22가 처음에 왔을 때 피자를 이렇게 물고 앞에 지나가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뉴욕에서 이제 어떤 이제 유튜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핸드폰 영상으로 찍힌 게 유명했던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뉴욕에서 쥐가 그 딱 피자 한 조각을 물고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있었던 거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귀엽다고. 예. 네.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쥐는 진짜 쥐 회색의 그 덩치 그렇죠. 큰 그 쥐, 뉴욕 쥐 그런 느낌. 난리가 났었던 게 뉴욕 지하철에는 쥐가 막 다녀요. 네 맞아요. 막 철로 뛰어다니고.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지하철이 뭐 100년이 넘었다더라. 그냥 뭐 플랫폼 사이에 막 어두운 공간에 쥐가 다니는 건 뭐 쥐가 다니나 보다 상상할 수 있는데 난리가 한번 났던 거는 열차 칸 안에 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타는데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거기서 쥐가 다니는 사진이 찍혀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저도 뭐 뉴욕을 뭐 오래 간 건 아니고 저는 잠깐 그냥 구경만 했는데도 여기서 표현하는 것들이 여기 내가 그때 봤던 거랑 진짜 뭔가 이렇게 비슷하고 그 랜드마크 같은 딱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만화지만 엄청 사실감 있게 묘사를 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거기 뭐 나오는.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재즈 클럽에 이제 가잖아요. 조 가드너가 그 도르테아랑 공연하는 네. 그 장소. 그 장소로 갈 때 지하철을 이렇게 플랫폼에 내려서 이렇게 지하철 올라오는데 뒤에부터 있는 거 보면 그 지하철역에 지나가는 노선이 적혀 있어요. 뭐 NG 뭐 F7 뭐로 적혀 있는데 이 주인공은 세븐 트레인 7번 트레인을 타고 오는데 7번 트레인이 이제 되게 뭐 소위 말하면 되게 못 사는 동네로 가는 제가 살던 동네 퀸즈 이쪽으로 가서 되게 이민자들이 많이 뭐 다 이민자가 하지만 아시아 계통 뭐 한국 사람도 많이 살았고 중국 사람이 많이 사는 그쪽에서는 트레인을 타고 내리는데 거기 그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만큼 지나가는 데는 타임스퀘어밖에 없을 텐데 저런 지하철역이 뉴욕에 있었던가 하고 한번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니까 왜 또 그 플랫폼을 잡았을까라고 봤는데 위치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보니까 그 블루노트라고 뉴욕에서 굉장히 재즈 그냥 블루노트 재즈 블루노트가 재즈고 재즈가 블루노트고 그게 뉴욕이고 하여튼 되게 상징적인 재즈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 바로 옆에 지하철역에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지하철이 엄청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좀 모티브를 따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막상 블루노트 공연장의 구성이랑 또 많이 달라서 그 막상 공연장은 그런 느낌으로 가져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그 지하철역이 거기서 그렇게 거기로 정했나 보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되게 굉장히 쓸데없는 디테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쓸데없는 디테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소울이라는 영화가 또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 평론가들 또 감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소울의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극찬을 하고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와 저렇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하나하나 써서 세팅을 할 수 있구나. 제작 기간도 굉장히 길게 만들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오래 걸리고 길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도를 가지고 세팅을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리고 이제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던 거고 뭐 그런 건 충분히 느껴질 만큼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했고 그 더 그레이트 비욘드 지역 그 영역을 표현하는 거와 완전 다르게 뉴욕은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니메이션이면 약간 좀 생략할 수도 있고 뭐 좀 과장해서 그냥 이건 그냥 동화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건데 정말 어떤 뉴욕의 어떤 장소를 완벽하게 옮기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간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지하철역을 찾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드는 게 이 정도면 얘들이 어디서 차용을 해서 거기 장소를 완벽하게 구현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게끔 만들 정도로 그런 그 정도의 사실감이 느껴져서 좀 새롭게 나오고 디테일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많이 화제성이 있는 게 이제 이스터 에그라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숨겨놓는 어떤 단서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의 전당이라는 곳에 가면 아주 대량으로 그게 숨겨져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뭐 여태까지 만들었던 영화들의 어떤
실제 나왔던 뭐 배경이라던가 뭐 어떤 실제로 나왔던 소품이라던가 나왔던 주인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곳곳에 숨겨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한번 찾아보시고 보시다 보면은 더 재밌고 놀랍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참 재밌고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배경이 잘 생략이 되잖아요. 일단 주인공 달려라 하니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달리기 시작하면 뒤에 배경이 안 보이고 이렇게 선으로 다 그려지고 또 어떤 무슨 도시를 묘사할 때도 보면은 그냥 빌딩이 그냥 대충 그려져 있고 약간 이런 게 옛날에 조금 사실 그때는 그게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냥 그런 게 애니메이션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 약간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연배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은 기술력이 계속 차이가 나니까 좀 약간 예를 드는 게 공감을 얻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봤던 원령공주 봤을 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때 그 정도 셀 애니메이션 진짜 퀄리티 최고다. 라고 네, 그때도 숲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숲이 다 날아가잖아요. 숲을 잘 그렸어요. 최 배우님 나이 때만 돼도 그때 최 배우님 중학교 때 픽사 애니메이션 나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자라온 세대는 애니메이션의 기술력을 이렇게 별로 크게 오히려 실사를 왜 못 따라갈 정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고리타분하다 이거 왜 뭔가 전할 수 없는 그런 고리타분의 정확한 뜻이 뭐죠, 황 대리님? 그러니까 궁금하네. 고리타분 네. 이자가 네. 많다는 건가? 왜 뭐라고 안 합니까 저런 거 가지고. 이런 걸 고리타분하다. 저는 어쨌든 최 배우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제일 재밌게 보셨고, 네, 그냥 뭐 감동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영화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뭐 봤던 이스터 에그나 것처럼 뭐 어떤 애거나 뭐 이런 거 한번. 진짜 이스터에그 하나 배워가지고. 네. 뭔지 아셨어요? 네? 이스터에그? 뭐 계란 같은 거. 어원이 그 부활절 달걀이라고 해갖고 그 계란에 이런 굳이 꼬집고 아니 이런 사후세계라는 개념은 저희가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그 표현 첫 시작에서 이제 맨홀에 빠져서 죽고 그 사후세계 가는 그 길목에서의 그 약간 뭔가 사이버틱한 느낌? 근데도 의외로 진짜 저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그 사이버틱한 느낌이 저는 너무 저한테 옛날 영화가 그런 빠지는 걸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앨리스가 그 토끼굴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빠질 때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물건들 올라가고 네. 이게 뭐지 막 검은색 그 배경에서 그게 이제 저는 빠지는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데 와 여기에서는 거기에 빠질 때 막 선들이랑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전체 관람가고 네. 애니메이션이라 하면 어린애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주가 돼서 보는 영화인데 뭔가 이렇게 고급지고 뭔가 이렇게 제가 봐도 와 이거 뭐야? 약간 그래픽 대박. 약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요즘 애니메이션의 약간 관객층도 많이 달라진 느낌이고 어쨌든 어린애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영화죠 이거는. 같이 온 언니랑 이제 보면서 뭔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봤을 때는 그냥 재밌다 뭔가 네. 귀엽다 예쁘다 이러고 나왔는데 요즘 애니메이션은 어렵다 막 이랬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그거는 너가 어렸을 때 봐서 뭔가 그런 거 아니냐. 너가 지금 나이에 그걸 다시 봐도 어렵다고 느낄 거다. 근데 어렸으니까 더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친구들이 소울을 보면 그냥 티나페이 귀엽다. 22 귀엽다. 그리고 좀 더 가볍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른들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확실히 타겟은 어린이들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만든 사람도 어른이고 이게 타겟도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도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이거를 진짜 만약에 뭐 많이 막 8살 이렇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초반 정도에 아직은 깊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보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봤을 때는 뭐 제가 어떨지. 그렇게 그런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크게 감동이 없었나? 이질타 하겠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웃지 마십시오. 지금 진지합니다. 저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진짜 공을 많이 들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던데 이 사후 세계가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단순했거든요. 완전 내가 바라는 거는 진짜 화려한 네, 진짜 막 화면 안에 배경도 새까맣고. 뭔가 좀 볼거리가 많은 이런 것들이 더 잘 만든 애니메이션인지 아니면은 소울처럼 이렇게 조금 단순해도 그게 이제 공이 많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인지 그리고 그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거 보면은 그 몬스터들의 털이라든지 그게 하나하나 다 표현이 되잖아요. 맞아요. 막 토이스토리 보면 조금 찢겨지고 그런 게 진짜 잘 만든 그 3D 애니메이션인지 물론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 더 비싸죠. 효과가 무슨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작가님 이야기한 것처럼 더 그레이트 비욘드를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네. 이 영화에서는 배경을 그냥 블랙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냥 블랙으로 네. 처리돼 있고 그냥 길만 하나 쭉. 네.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블랙 대신에 인사이드 아웃처럼 막 화려한 뭔가 파스텔 톤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려넣어야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그게 더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영화가 1억 5천만 달러 제작비가 들었는데 인사이드 아웃은 1억 7천만 달러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은 사실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잖아요.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채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픽사니까 그런 거고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특히 TV판 애니메이션이 있고 또 OVA라고 이제 또 따로 파는 네. 애니메이션이 있고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자, TV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엄청 적어가지고 그 슬램덩크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리는 장면이 다 똑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똑같은 그림을 쓴 거예요. 또 조금 연결되는 질문인데 이 2D 애니메이션하고 3D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던 너의 이름은 그 분화구라든지 그런 거 진짜 광활하고 진짜 좀 잘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D 애니메이션에서 또 이렇게 세세하게 잘 표현을 한 거 이게 진짜 뭐 단순하게 어떤 게 더 힘든 건지 일단은 장르적으로 2D와 3D를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이 못해서 3D를 안 하고 2D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드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2D 애니메이션들을 위주로 하고 그게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성공을 거둔 애니메이션들이 2D로 많이 제작이 됐었고 그래서 그게 주는 또 어떤 느낌과 그게 네. 주는 맛이 좀 다르고 이제 픽사나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3D로 이제 제작을 해서 실사에 가깝게 표현을 하면 할수록 이제 퀄리티가 좋고 더 거기서 오는 또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어떤 이제 네. 이런 영화라는 거에 좀 방점을 더 찍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론 이제 3D로 가면 갈수록 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술력이 있는 거가 맞겠죠. 훨씬 더 고난이 또 작업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에서도 CG를 할 때 이제 털 그리고 뭐 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CG라고 해요. 3D 말씀하셨던 게 어떤 정확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에 가깝고 정말 자세하게 표현이 될수록 더 고난이도의 작업이지 않을까. 그때 처음 녹화했을 때 진짜 되게 영화에 맞아요.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얘기했었는데 뭐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또 좀 재밌었고 영화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자기 생각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계속 제가 진행하면서 네. 어쨌든 뭐 많은 얘기했던 것 같고 저번 거를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다들. 근데 되게 많이 그거에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편집하면 되죠. 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 황 대리님이 계속 시니컬하게 길게 하는 바람에 네, 다들 고생하셨고 네. 서울 또 극장에 가셔서 맞아요. 보신 분들은 또 저희랑 같이 했던 어떤 이야기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보신 분들은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포인트에서 뭐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찾아보고 가셔서 보시면 2배, 3배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